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에서 발생하면서 접경지인 천안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주 흥타령 춤축제를 앞두고 있어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17일 연천에서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시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 천안 돼지 농가는 모두 87곳, 24만 9천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시는 경기도 접경지에 소독 초소를 설치하고 유입 차량에 대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성안에 우선 경기도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점 소독 초소를 설치해서 하여튼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모든 차량은 소독을 한 후에 이렇게 이제 농가에 출입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긴급 조치를 했고요. 농가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각 농가에는 긴급 소독 약품이 지급됐습니다. 한편 천안 차량 2대가 파주 발병 농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해당 차량이 있는 사료 공장과 양동 농장에 대해 임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심 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 차량, 장비에 의해서 이게 전파가 되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외부인 출입을 삼가해 주시고 또 이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철저하게 소독한 후에 이렇게 출입하고. 시는 오는 25일 열리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를 앞두고 있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축산 농가에는 축제장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드론이 농약이나 씨를 뿌리는 데 활용되면서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천안 배밭에도 드론이 뜰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배 인공 수분을 드론이 대신하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배꽃이 피는 4월이면 천안 배밭에서는 일손 하나가 아쉬워집니다. 벌이나 나비가 수분을 해줬지만 기상이변으로 이제는 사람 손으로 직접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화 시기도 짧아 올해는 일주일 사이 1,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농가 고령화에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천안시는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서 인력 지원을 하겠다는 그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또 농민들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인공수분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농민들도 인공수분을 드론을 이용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농약 살포기를 이용한 인공수분 작업이 시도된 적도 있지만 열매가 너무 적게 열리거나 너무 많이 열려 이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론은 작업 환경에 따라 이동 경로나 살포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수분율을 높이고 인력과 작업 시간은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헥타 규모를 인공수분을 사람이 하려면 한 30여 명이 이틀 정도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수분을 하게 되면 한 20-30분 정도면. 시는 내년 2,200만 원을 들여 약 10,000제곱미터의 드론을 투입하고 작업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론 인공수분은 지난 2017년 경남 거창군 사과 농가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해마다 작업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산 탕정 신도시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신설 여부가 다음 달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 교육지원청과 입주 예정자들은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제3공구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신설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시설 연계를 위해 학교 위치를 변경하고 학교 간의 간격을 좁히라는 게 부대 의견이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탓에 개교가 늦어질 수 있다며 원안 추진을 요구했고 아산교육지원청도 LH와 아산시 간의 오랜 협의 끝에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다음 주에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입주 시기에 맞춰 정상 개교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중앙교육부에서도 그때서는 더 이상 어떻게 대책 수립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이번 9월 정기 중투위에는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 아산교육지원청은 부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다며 교육부가 적정 승인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와 유치원 사이에 있는 녹지 공간을 숲속 교실과 어린이 생태공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아산시청과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 초등학교 부지를 넓혀 향후 증축에 대비하고 유치원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지금 LH 아산시청과 협의를 해서 숲속 교실 또는 어린이 생태공원 이런 식으로 조성을 협의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차례 협의를 다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중투에서도 무난할 거고 정상 개교안에도 무난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탕정신도시 학교 신설 여부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투위 심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의회가 다음 달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축구 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축구 선진지를 둘러보고 온다는 계획인데요. 코스에 관광지들이 포함되면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시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연수를 떠납니다. 축구 종합센터 건립을 앞두고 축구로 도시 브랜드를 높인 곳을 방문해 체육시설 운영 현황과 프로축구단 운영 실태 등을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로축구단이 생겨서 어떤 경기를 했을 때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그런 또 분위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경기를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관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에는 의원 10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이 동행하고 1인당 약 300만 원, 모두 4,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의원들은 별도로 약 37만 원을 직접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수 일정을 살펴보면 축구와 관련해 프랑스 월드컵이 열렸던 파리 생드니 경기장과 바르셀로나 FC 경기장을 둘러봅니다. 시설 유지 보수 벤치마킹을 위해 에펠탑 안전관리본부를, 예술품 관리 현황을 보기 위해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을 방문합니다. 여기에 현장 시찰로 르브르 박물관과 몽마르트 언덕, 성가족 성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유성 연수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축구종합센터 재협상을 요구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연수를 떠날 예정이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축구종합센터 유치에는 여야 모두 한뜻이라며 이번 연수를 시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유성 논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서 좀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고요. 윤리행동 강령을 강화시켜서 국내 연수 때 무리를 일으켰을 때는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투명한 연수를 위해 기자와 체육인 등에게 자부담 조건으로 연수 동행을 제안했지만 희망자는 없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앞서 보도드린 것처럼 천안시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연수 추진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국외연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부실한 연수 보고서를 보면 국외연수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외연수 보고서입니다. 천안과 아산, 충남도청 등 도내 세정과 소속 공무원 17명이 8박 10일 동안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선진지를 벤치마킹한다는 게 연수 목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일부 기관에서의 질의응답을 제외하곤 방문 국가의 국기와 면적, 인구 등 굳이 연수를 가지 않아도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마저도 현지 일정 중 절반 이상은 루브르 박물관과 같은 관광 일정이었고
이 부분은 보고서가 누락됐습니다. 베끼기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보고서의 한 문장을 복사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봤습니다. 2년 전 역시 도내 세정과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검색됩니다. 문단의 순서만 바꾸고 분량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거 보고 참고해가지고 질문 질의한 거 보고 쓰고 이제 결과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참고를 했죠, 저희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고서 표지 하단에는 아산시 세정과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이 보고서는 다른 지자체 공무원이 작성했습니다. 연수 대상자 중 한 명이 보고서를 대표로 작성하고 각 지자체에 이름만 바꿔 올린 겁니다. 공교롭게도 보고서를 쓴 공무원은 이번 연수 대상자 중 직급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런 일은 지방위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의정연수의 보고서 작성은 함께 다녀온 일선 공무원들의 몫이 되기 일쑤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고서를 연수자 전원이 작성하고 때에 따라선 환수 조치까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별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 공무연수는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공무연수에 자격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환수 조치까지도 사실은 가능해야 되는데, 매번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국외연수. 허술하게 짝이 없는 국외연수 보고서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우리 지역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전국 각종 대회를 휩쓸고 있는 목천고 사이클팀을 소개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같은 속도,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트랙을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 순서를 바꿀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더 좋은 기록을 위한 고된 훈련의 연속이지만 바람을 가르는 순간은 신이 납니다. 힘들겠다 하는데 막상 타면은 또 막 재밌고 그냥 기분 좋고 또 막 빠르게 달리고 막 같이 친구들이랑 달리면 재밌어요. 천안 목천고등학교 사이클팀은 충남에서 유일한 사이클팀입니다. 해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전용 경기장이 없어 훈련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충청남도인데 같은 여기 이런 트랙장이 없어서 음성까지 와야 되는 게 조금 힘들고, 그리고 비가 오면은 실내 훈련 같은 걸 하는데 실내 훈련만 하면 또 실력이 막 오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하지만 올해에만 세계대회에서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작년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최고의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를 몰아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표입니다. 전국체전은 선수로서의 진로와 연봉, 국가대표 발탁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한 해 가장 중요한 경기입니다. 또 고등학교 마지막 경기를 치를 3학년 선수들에게 금메달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코치님께 드리는 마지막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금메달 한번 안겨드리면은 또 졸업할 때 기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코치님께도 어떻게 은혜 보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체전은 서울에서 열리지만 사이클 경기는 강원도 양양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주 막바지 훈련을 마치면 팀은 양양 경기장으로 이동해 2주 동안 적응 훈련에 들어갑니다. 땡볕에서 검게 그을린 다리, 0.1초 더 빠른 질주를 위해 털까지 밀어버린 선수들. 금메달을 향해 더욱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목천고 화이팅!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안전행복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처럼 다양한 재난안전 상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난안전교육 현장에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바닥이 크게 흔들립니다.
아이들은 즉각 탁자 밑으로 대피합니다. 체험을 통해 지진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방석으로 머리를 가리고 책상 밑으로 숨고 탁자에 다리 같은 거 잡고 지진이 멈추면 밖으로. 차량이 급하게 멈추자 아이들이 휘청합니다. 미리 착용한 안전띠가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부터 차량 갇힘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아이들은 대처 요령을 깨닫습니다. 빵빵이 몇 번 눌러야지 될까요? 사람들이 주위에 올 때까지. 맞아요. 자, 계속해서 여러 번 누르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사람들. 세종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안전행복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재난 안전 상황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올해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7,600여 명이 안전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실에서 진행되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책을 통해서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주로 진행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안전행복버스를 타게 되면은 실제 지진 강도와 비슷한 것을 몸으로 느낌으로써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난 안전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행복버스가 아이들의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여러분, 장수명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명이 3, 40년에 불과한 일반 주택과 달리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장수명 주택 실증 단지가 세종시에 준공됐습니다. 쉽게 고치고 오래 쓸 수 있다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평균 수명은 약 40년으로 유럽이나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개인 입장에선 재건축 부담이, 국가 입장에선 자원을 낭비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장수명 주택 보급 모델 개발에 착수했고, 그 성과를 접목한 실증단지가 세종시에 준공됐습니다. 108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중 2개 동인 116세대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았고, 이 중 58세대는 국내 최초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았습니다. 장수명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거주자의 생활에 맞게 내부 구조를 쉽게 고쳤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나 생활 패턴에 변화가 생겨도 쉽게 고쳤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할 필요가 그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벽식 아파트라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벽체 외벽이나 내벽이나 모두 벽체를 그렇게 세워서 지었는데요. 저희 장수명 주택은 벽식이 아닌 기둥식으로 짓고, 그 내부의 벽체들은 경량 벽체로 해서 가변성을 높였습니다. 또 공사 자재 중 철근 피복 두께나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등을 높임으로써 주택의 내구성을 한층 높인 것도 특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장수명 주택을 지을 경우 일반 주택에 비해 개인적으로는 생애 주기 비용을 최대 18% 줄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온실가스를 약 17%, 건설 폐기물을 약 85%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이론적, 기술적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곳 실증단지는 최소 100년은 끄떡없이 살 수 있는 장수명 주택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초기 시공비가 일반 주택에 비해 3에서 6% 정도 더 든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때문에 장수명 주택이 하루빨리 자리 잡기 위해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값싼 자재 개발에 따른 보급화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청 내 사무공간 부족으로 시청 야외 주차장을 활용해 별관을 증축하기 위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제2청사 건립을 포함한 계획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내놨던 공약집입니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치원 옛 세종시청 부지에 15층 규모의 제2청사 신축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과 이태한 의원이 조치원의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각각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제2청사 신축 대신 시청 바로 옆에 추진 중인 별관중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치원이 지역구인 이태한 시의원은 별관중축과 관련해 제2청사 건립을 포함한 계획으로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세종시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구 연기군청 부지와 현재 5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조치원 서북부지구 유보지 일부 약 6,500평을 포함하여 북부 지역 부지를 활용한 제2청사 건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읍면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 등을 중심으로 구청 단위의 행정청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2청사를 건립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제2청사 건립을 위해 별관중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별관중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고 더 늦춰질 경우 시민들은 물론 공직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옛 조치원 청사는 이미 SB플라자가 들어선 데 이어 향후 테크노파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에 있는 등 경제산업 분야 지원기관 집적화 단지로 개발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시 성장 속도에 따라 별관 신축 이후 조치원의 제2청사 건립이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남겼습니다. 결국 제2청사 건립은 별관중축과 별개로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